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9월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시사야 나오면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씩 이렇게 딱 정해진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시간을 너무 빨리 가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좀 그래요. 주 단위 일정이라는 게 금방금방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출연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시간이 빨리 온다는 걸 느끼신다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 기다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9월 1일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9월의 시작 어떤 작품으로 열어주실 예정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사에 출연 섭외를 받았을 때 이거다. 더 이상의 공연 홍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곳에 나와야 된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 순간.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공연을 소개해 볼 마음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꾹꾹 눌러 놓으셨겠어요. 이제 속에 있었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마음으로 오늘은 다 드러내시면 나왔습니다. 안 되고요. 적당히 절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공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어떤 공연입니까? 제목은 뮤지컬 시데레우스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그 작은 소극장에서 벌써 이제 세 번째 공연되는 작품인데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갈릴레오 이야기면은 약간 시대극, 역사극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뭐 갈릴레오 하면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 있는 그 과학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걸로 우리가 보통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품이고요. 근데 역사극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기에는 실제 역사와는 조금 다른 시간 구성이나 설정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 시대의 이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얘기가 이렇게 짧죠? 이제 줄거리를 슬슬 길게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전혀 없고요. 자제하라고 하셔서 어디까지 자제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얘기해 주셨대요. 알겠습니다. 그 스토리 이제 시데레우스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시기 자체가 그 15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까지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절대 권력이 종교 재판, 종교가 절대 권력이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천동설이 맞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천동설이라는 것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시대. 이게 실제 그 시대의 분위기고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도 극 중에서 나오는데 성경 구절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실제로 공연 중에 대사로도 치고 넘버로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이 돌고 있는 태양을 멈추게 했다고 해석을 하면 태양은 원래 돌고 있다는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동설이 맞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서 갈릴레오에게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학자가 어느 날 편지를 보냅니다. 실제로도 이 그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연에서는 그걸 몇 번씩이나 반복되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케플러의 편지가 갈릴레오한테 전달이 되면서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케플러가 우주의 신비라는 본인의 상상력을 기본으로 한 연구서를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답장을 보내는 거죠. 예.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갈릴레오가 그렇다면 천동설이 아니라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라면 하는 그 지동설의 기본이 되는 예. 생각을 가지고 둘의 이제 그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지구가 태양 주기를 돈다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예. 이 알게 된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 이름이에요. 아, 거기서 연극 제목이 예,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실제로 제목을 정할 때 여기까지 고려하진 않았는데 예.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고 뮤지컬 제목이라고 하기엔 눈치우스라는 말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죠. 눈치. 약간 코미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뮤지컬 시데레우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간한 이후는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는 이 이야기가 막 그 시기에 살던 사람들한테 막 퍼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이었던 천동설을 부정하는 지동설을 얘기하는 갈릴레오. 이게 좀 처음에 화제가 됐다가 종교 재판에 안 불려갈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소문이 막 났겠죠. 소문이 나죠. 네. 성경을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관측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있을 때는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갈릴레오의 주장이었는데 네. 당시에 종교 재판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갈릴레오가 본인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종교 재판에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선택을 하죠. 자기가 여태까지 주장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포기하게 돼요. 네.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자리에서 정말로 종교 재판 받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실제로는 유배를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돌아오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갈릴레오의 딸인 마리아가 예. 당시에 이제 그 마리아라는 이제 세례명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버지의 연구를 보고 저는 이런 것을 알았어요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갈릴레오가.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했었던 것이 그렇게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가치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시사야 처음 나왔을 때 틀어드렸던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를 부르면서 공연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약간 그 어떤 그 에필로그처럼 네. 케플러 처음에 갈릴레오한테 편지를 보냈던 케플러가 자신이 실패했었던 우주의 신비라는 가설을 아주 쿨하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설을 얘기하면서 케플러 망원경이라는 것을 갖고 나오면서 아무리 힘든 것들이 있어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희망을 주면서 공연이 끝나기 때문에 공연을 본 관객들이 뭔가 묘한 부분에서 희망, 포기하지 말아야지, 네. 밝음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역사 스토리를 이렇게 막 역사 선생님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약간 극적인 요소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얘기할 때. 그러세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네. 근데 뭔가 좀 뭐랄까 극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연극이라는 게 네. 어느 순간 좀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얘기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눈물을 쏙 빼놓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포인트 다 네. 있는 것 같아요. 놀라게 하는 순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네.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별을 표현하는 조명씬 그리고 케플러라는 등장인물이 살아나라는 넘버를 부를 때 관객석으로 쫙 펴지는 이 별무리 같은 조명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보고 있으면은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무대 위에서 막 한 무대 장면에 큰 제작비가 들어가는 대형 뮤지컬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 말고 아주 세밀하면서도 세심한 이런 조명 같은 반짝이는 작은 작은 전구 같은 것들인데도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오는 관객들의 어떤 그 충격, 감동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장면은
갈릴레오가 아까 시데레우스 누ncius라는 그 책자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출판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의 큰 명문가가 메디치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메디치가에서 투자를 받으면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갈릴레오가 메디치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갈릴레오가 그전에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학자처럼 나오다가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을 팔 수 있게 도와달라는 씬을 만들면서 하는 그 약간 영업하는 씬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이 씬을 할 때 뭐 목성의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이 있다 그러면서 4개의 그 머리에 쓰는 이상한 띠용이 같은 띠용이라고 저희끼리는 얘기하는데 그럼 이상한 모자 같은 걸 쓰고 거기서 아주 그냥 마치 홈쇼핑에서 무언가를 팔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재미있는 요소나 그때는 뭐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처음에는 갈릴레오 역할을 맡았던 배우분들이 좀 쑥스러워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주 매우 즐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좀 재밌죠. 그러면 우리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플러의 살아나라는 넘버가 관객들한테 조명이 쫙 올라올 때 감격이 좀 같이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가 주는 힘이 약간 희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 시간에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요 음악 들으시면서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셨든 혹시 뭔가 포기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의지를 갖고 어떤 그 계획을 살아내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억지 같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밤에 만약에 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별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별을 보는 느낌으로 한 번쯤 노래를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 멀리 뭐가 보이는지 상상하지 않냐고요. 난 요즘 내 눈앞도 침침해. 저도요. 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안경을 써서 나아졌지만요. 그래서 어릴 적 주로 했던 건 상상이었어요.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낀 풍경 속에 조금씩 찾아오는 궁금증, 먼지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 위를 헤엄치며 모험을 시작하는 새하얀 꽃단대, 무슨 빛들을 견디고 무성한 별들을 지나서 끝없는 항해를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글쎄, 그거 그냥 상상일 뿐이야. 상상이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움직이는 달 위에서 우릴 바라보는 우주를 여행하는 낯선 사람들, 바다로 그림을 그리고 별들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할 거야 다른 우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며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틀렸다 해도 상관없어. 알 수 없기에 상상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받고 모두가 등 돌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질문 끝에서 답을 찾듯 상상 끝에서 사실을 찾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며 언젠가 숨겨졌던 사실들을 찾을 거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뮤지컬 시데레우스 OST 살아나 기세종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기세종 배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예. 사실 솔직히 예. 모르는데 굉장히 건전한 청년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평소에 말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건전한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고 게다가 약간 그 운동까지 해갖고 체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케플러를 표현할 때 그 약간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 있는 소품을 건드리면은 약간 부서지는 희한한 마법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기세종 배우가 이 공연장 무대에서 노래를 저 밝은 음색으로 좀 부르게 되면 네. 약간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작품 준비할 때도 사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인물을 몰랐는데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네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학교 다닐 때 네. 케플러 다 배워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케플러가 실제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예. 모든 그 행성은 타원형으로 돈다는 가설을 얘기하고 실제 케플러 망원경을 끌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시작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메시지가 좀 있죠. 지금 되게 반전이 있어요. 어떤 시데레우스 보통 이제 뮤지컬 하면 네네. 굉장히 출연진도 많고 예. 노래 부르면 확 하면서 웅장하게 예. 한 10명씩 막 20명씩 떼창 막 하고 예. 그럼 막 가슴 벅차오르고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3인극이라고요? 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드렸지만 네. 케플러와 갈릴레오의 편지를 시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장면을 그 2인극처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갈릴레오의 딸 마리아가 등장해서 3인극으로 표현이 되죠. 네. 이 마리아와 갈릴레오는 사실은 실제로 나와 있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고 나오는데 네. 이 극에서는 마리아가 당시의 어떤 시대를 그 상징하는 그 인물로도 좀 표현이 되기도 하고 마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주에만 빠져 있는 아버지를 좀 섭섭해하는 장면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갈릴레오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을 주는 것도 마리아고 네. 마리아에게 갈릴레오가 아버지로서 따뜻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그 어떤 따뜻한 느낌도 표현하는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3인극으로 공연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뮤지컬의 어떤 상징적인 떼창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소극장에서 몇 명 나오지 않는 공연들이 꽤 많이 그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내내 네. 그 배우들이 맡고 있는 캐릭터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서 이 집중력이 높아지는군요. 네, 소극장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의 매력 때문에 대극장을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하긴 배우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데 대극장 예. 가면은 사실 좀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대극장에서는 그 형체만 바라보면서 어떤 분위기만 느낄 수 있을 때가 꽤 있는데 소극장의 매력이 이런 것들이고 대극장에서는 요즘에는 워낙 자본력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무대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화려해야 될 텐데 소극장에서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로 공연을 좀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거 예를 들면 네. 뭐 천체 관측한다거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도 네. 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씩 좀 아주 작은 소품으로 전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행자님이 보지 않으셨는데도 무대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무대에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서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책상만 있고 예. 가운데 원형으로 살짝 경사진 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눈 모양의 그 배경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를 영상으로 활용하고 바닥에 있는 살짝 기울어진 원형의 무대에다가도 영상을 쏴서 어느 순간 그들의 책상에서 연구하는 방이었다가 어느 순간 조명으로 밤하늘의 우주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마법같이 확 바뀌는 거 영화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연을 보고 있으면 드라마랑 같이 함께 무대를 보고 있으면 이게 우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원래 사람은요 네.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되게 시야가 좁아져요. 좁아지고 네. 이게 현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면서 현실로 믿거든요. 예. 영국은 이거 우주 아니야. 이거 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심취하면 네. 그게 진짜 천체라고 믿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밤하늘에 별 무수히 많은 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공연장에 맞아요. 오셔서 느끼시면 별무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뮤지컬 하면 또 노래잖아요. 네네.
노래의 어떤 매력 이런 네. 것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갈릴레오랑 케플러 그리고 저 마리아가 부르는 넘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릴레오가 메디치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불렀었던 재미있는 넘버도 있고 방금 들으셨던 케플러의 어떤 그 희망적인 넘버도 있고 그런데 이 뮤지컬 하면은 그 넘버 하나가 큰 박수를 받을 만한 넘버들이 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어떤 작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 시사에 가장 처음에 섭외됐을 때 틀어드렸던 음악인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가 바로 그런 넘버인데 갈릴레오가 감정적으로 많이 다치고 포기하고 한 다음에 마리아한테 위로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넘버를 불렀을 때 마치 관객들도 서로 다 이미 약속이 된 것처럼 다른 장면에서는 음악이 끝나도 박수가 안 나고 그 드라마의 흐름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 끝의 시작을 부르고 나면 당신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박수가 쫙 나오는데 뮤지컬의 음악들 이런 색깔이 물씬 묻어나 있는 소극장 뮤지컬이 바로 이 시데레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갈릴레오를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네.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뮤지컬 최후진술이라는 뮤지컬도 있고요. 예. 연극 갈릴레오의 생애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아마 갈릴레오라는 인물 자체가 실제로도 당시에 그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면에 다방면의 능력들이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천재죠, 천재. 네, 어느 순간 그 천재적인 능력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고 모든 게 다 포기되는 상황까지 간 것이잖아요. 네네. 아마 이 사람의 이 스토리 자체가 무대화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가족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싶고요. 최후진술이라는 작품도 갈릴레오와 윌리엄 셰익스피어 네. 이 둘을 연결한 공연이에요. 또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공연이죠. 그러네요. 어쩌면 대학로에서 하는 이 소극장 공연들에 많은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위인들이거든요. 예. 위인들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 말고 그 아픔을 좀 건드리면서 도드라지게 좀 보여주면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드세요? 하지만 이런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뻔한 메시지인데 위로 받고 싶잖아요. 네네. 예, 이런 위로를 아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번마다 드라마 몇십 개씩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네. 다 봐도 다르잖아요. 예.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르잖아요. 예. 연극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뮤지컬도 그런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 공연장 오셔서 위로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작하신 공연이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로버트 존슨의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입니다.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싸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반드시 이 그림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나를 둘러싼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림자를 단순히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하게 드러내버리면 표출이지만 아픔과 슬픔조차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승화가 됩니다. 고흐의 그림이 여전히